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카페24 먼저 챙겨볼까요? 앞서서도 잠깐 흐름 챙겨보고 왔는데요. 오늘 급락입니다. 실적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렸습니다. 이 카페24가 영위하는 사업이 뭔가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잖아요. 온라인을 통해 장사를 좀 해보겠다라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카페24가 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리 요즘 온라인 쇼비가 많다고 해도 지금 새롭게 뛰어드는 사업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지가 않겠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증권가에서는 조금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은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위축된 심리를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36,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고요. 반대로 한진칼 볼까요? 또 최고가 기록입니다. 오늘 시장 흔들리는 시장 따위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지수가 밀리건 외국인이 팔건 관심 없고 나는 제 갈 길 가리. 한진칼 65,3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이슈가 새롭게 나오질 않는다고 해도 돈이 오갈 곳이 없나 봅니다. 그만큼이요. 오늘 5거래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한진칼 65,300원. 최근 요 며칠 전에 또 탑픽으로 꼽아졌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한진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도 확인을 해보고요. 영업무역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죠? 양호합니다. 2.7%의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업과 자회사의 성장세가 견조합니다. 특히 OEM 쪽이요. 아디다스나 파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 같은 이런 쪽에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영업무역의 실적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사실 주가상으로는 막 크게 재미는 없어요. 3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일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희망이 보일런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라고 애매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매일매일 성격이 좀 다 바뀌어서 관련한 종목들도 매번 바뀝니다. 자회사가 연결이 돼 있다든지 등등해서요. 어떤 거리가 있던 신약 임상 관련하고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약 아니면 이것을 건별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관련주다 하면서 오늘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볼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팝니다. 그리고 오늘이 4거래일 연속인가요? 4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나 보니 다 전기전자예요. 뭘 팔겠습니까? 삼성전자 팔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1%대 조정이 나오며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55,900원이고요. 한번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삼성전자를 냅다 파는 외국인 그 매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요.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내려오면 사야 된다라든지요. 혹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견조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네. 지금 최근에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등락이 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견조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 이슈로 인해서 이 센티멘트가 위축이 되면서 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한 1%대 하락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3, 4% 이상 이렇게 매일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좀 수급적으로 좀 무너지고 좀 단기적으로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좀 슬로우하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하락기에는 좀 저가 대기 매수세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IT 뭐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매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1분기 코로나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제 그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즉 이제 상저 하고 패턴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기의 문제지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소 뭐 시일이 좀 밀릴 수는 있어도 네. 이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5G 시장 개화와 더불어서 또 서버 수요 증가 이런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소 좀 시기가 좀 뒤로 밀렸다라고만 볼 수가 있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락 시에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워낙 이제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그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정도의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또 스토리를 또 짜 보다 보면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밀렸다 뿐이지 우리가 네. 연초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 뭐 그렇게 빠진 것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간에 하루하루의 주가 동향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오늘 사서 뭐 내일 팔겠다 이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마디 말해서 우량주로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마 매수를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올라서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주가 하락을 좀 기회로 좀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갈 때는 아이고 이거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나니 또 두려워서 이게 또 접근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 아니고요. 좀 길게 본다라는 투자 호흡으로 이 종목 봐야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주 해서 뭐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진단 키트나 네. 뭐 신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좀 막 빠르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도 쫓아가는 건 너무 무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섹터를 우리가 명확하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네. 섹터로 뭐 최근에 또 부각이 네, 됐었고요. 맞아요. 또 오늘은 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또 신약 물질도 어제 그 장 마감 이후에 또 코미팜이 또 이제 식약처에 또 신약 물질 관련해서 또 이제 코로나 그 폐렴 폐렴 관련해서 이제 식약물질 그 식약처에 또 긴급 또 신청을 하면서 관련해서 오늘 뭐 장 시작과 함께 뭐 상한가로 직행하는 또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러면서 관련해서 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러한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약간 정치 테마주와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진단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무분별하게 관련해서 좀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에 또 확진자 수가 또 사그라지면 또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또 주가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주가 또 급등했었던 뭐 주정업체들, 그러니까 손세정제에 또 주정이 또 일부 또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또 주정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 주가 동향을 최근에 그 등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이러한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거듭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과거의 이제 정치 테마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의 개선이 좀 뭐 따라와 줄 수 있는 네. 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뭐 그 우리가 이제 외부 활동을 또 자제하고 하면서 네. 요즘에 뭐 집에서 택배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네.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지금 이러한 택배 이러한 물동량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물류 업체들 같은 경우 뭐 그러한 종목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좀 업종이라든지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에 관련해서 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상승한 뭐 동방 같은 경우에 네, 이 동방 네, 같은 경우에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제 쿠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의 물동량이 뭐 최근에는 엄청나게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매 업체한테 이제 물품을 받아서 이제 쿠팡에게 이제 전달하는 뭐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당연히 매출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트레이딩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시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슈에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또 베팅을 걸어도 그런 쪽으로 좀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뭐 당장 사야 된다 막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요. 투자 의견은 뭐 글쎄요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영업무역 저희 볼 거고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한데 간략하게 좀 투자 의견 챙겨주신다면요. 네, 역시 뭐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에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센티멘트가 위축이 됐지만 영업무역 같은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증시 하락 기간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오히려 또 상승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해외 그러니까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원화 약세의 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환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1,200원을 넘어선 지금 환율 효과에 대한 또 1분기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1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무역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업무역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 올려두도록 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에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짓눌린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간밤 450명이나 늘어나면서 최근 나타난 확진자 증가폭 중에 가장 크게 또 집계가 된 점도 지수를 누르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한은이 오전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성장률 전망을 하향시키면서 이것을 계기로 지수에 대한 레벨대가 또 급격하게 낮아진 게 포착이 됐었는데요. 부진했던 목요일 장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 넘게 조정을 받으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060선을 방어하는 데는 조금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205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트 보셔도 조금 길게 장대 음봉이 나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9시 부근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동결 이슈가 나오자마자 지수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5%까지 거의 급락을 하면서 종가 형성하고요. 코스닥은 647
50선마저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38선이 최종 종가로 집계가 됐고요. 환율이 오늘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오늘은 거의 없는 채 마감 짓습니다. 1,216원 80전을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역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일본도 거의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일본 지수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22,000엔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1,948엔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은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000선의 중심으로 등락 이어갑니다. 현재는 2,99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 항생지수는 0.7% 밀립니다. 26,502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압도적이고 오전장과 비교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됐고 지수가 또 주가가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전재가 1% 조정받으면서 55,9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1시, 2시 부근 들어서는 56,000원 선까지 다시 딛고 올라오는 모습, 상승까지 반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며 거래 마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음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60일선까지 내어주면서 부진한 모습 최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9%의 내림세고요. 92,8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IT와 전기, 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양봉 나타내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부합권에서 48만 원 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코스피 시총 상위 주에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4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파란불이고요. 네이버가 2.6%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실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1%까지 급락을 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동안의 상승분은 오늘 거의 반절 이상 반납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거세게 보이면서 오늘 주가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64,2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HLB는 오늘 장중에 호재성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25%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종가는 17% 오름세를 보이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사에 대해서 그 인수를, 글로벌 인수 권리를 전부 다 인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이 개발사가 원작자가 중국의 항서제약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로열티를 이제 HLB 측이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HLB, HLB 파워, HLB 생명과학까지 장중 굉장히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종가는 106,000원에 형성을 됐고요. 장중 11만 원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상승분은 조금 반납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역시 부진합니다. KMW가 5.8%까지 급락이고요. 51,200원까지 밀렸고 밑으로 보시면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 오늘도 코로나19의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관련주 짚어드리겠습니다. 코미팜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결국 상한가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프로스테믹스도 상한가, PCL 같은 종목들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진단키트 그리고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코 같은 종목들도 22% 급등이고요. 셀리버리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폐렴 치료제를 다시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윗골이 조금 길게 달고요. 8.7% 오름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기존 관련주 중에서는 교육주 홀로 매기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YBM 내지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아이스크림 해주도 10%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MD,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쪽만 매기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잘 빨간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상하셨던 대로
보험주, 은행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피해주라고 꼽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금리가 동결되면서 강한 모습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까지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많이 빠져있던 현대해상이 6.9%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 역시 금리가 동결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금융지주 1.2% 밑으로 보셔도 전반적으로 은행주, 보험주가 금리가 동결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과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폭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그래도 막판 들어서 매수 전환 나옵니다. 70억 원 매수, 개인도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2,400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비슷한 물량을 개인홀로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목요일의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